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2%대 지금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같은 경우도 6%, 오늘도 마이너스 2.5%대 하락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 한 5개 정도 코인만 빼고서 모두 다 지금 음봉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채굴 기업들의 매도 행률 때문인데, 자, 우선 채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 20일자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자, 이 반감기를 앞두고서 채굴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사용 급증은 지난 1월달에 출시가 된 현물 ETF 이 출시가 촉발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반감기 기대 등에 의한 가격 상승 전망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은 바로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인데, 반감기는 말 그대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 가치 또한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호재로 작동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이 채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감기는 자, 오히려 악재입니다. 악재. 왜냐하면 자, 말 그대로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유지 비용도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금을 자,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채굴했던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감기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버티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비트맘스라는 채굴 기업에서는 약 3.75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이제 진행한다라고 밝혔죠. 이것을 채굴 설비와 운영 투자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게 연쇄 부도로 인해서 우리 코인상에 엄청난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벌써 이 매도 행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달에 출시가 됐고 이것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매도 폭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폭탄이 ETF 영향 때문에 그 하락폭이 조금은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세 번째 이제 반감기가 2020년 5월달에 있었죠. 자,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을 보시면 약 1,200만 원대에서 550만 원대로 반토막 이상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나 이 매도 폭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는 저점을 만들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매도 폭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에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진입 장벽을 우리도 이제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멋진 우리가 꿀 같은 그런 수익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조금만 버텨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3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금과 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광산도 소유 중이다. 하지만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내가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93%만 채굴이 됐고 나머지 7% 물량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채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100만 개로 공급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이제 또 올라감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이 현재 1억 원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도 싼 가격입니다. 자, 그만큼 무한대로 급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한대로 급등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 돈남 언니라고도 불리죠. 자, 이 CEO도 비트코인이 20억 원 간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 10% 이상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반감기뿐만이 아니고 거시적인 요인도 결합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 바로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반감기에 따른 시장 공급 감소가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또 영국의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스탠다드에서는 내년 비트코인은 25만 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20만 달러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을 고안했었던 네덜란드 애널리스트도 다가오는 24년에서 28년의 반감기 주기에는 비트코인은 50만 달러, 그리고 다음 반감기 주기에는 5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50만 달러면 현재 가격에서도 한 7배 정도는 더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500만 달러면 70배죠. 70억 원, 더 나아가 100억 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자,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풀마켓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고요. 아직 재미있는 시장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간 일본은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종목명 검색창에다 이제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이렇게 관심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하고 1억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도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미미한 수준이죠. 이것은 향후에 관심도가 증감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칠 당시에 명암이 지금 계속해서 갈리고 있죠. 이미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의기양양한 상태이고,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 속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코인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포모죠. 이 포모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 초조감, 공포,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걸 말을 합니다. 이 박탈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기준 없이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포모 심리를 계속해서 경계를 해 주셔야 되고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모 심리에 우리가 투자를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 속에 계셔야 되고 역으로 이용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세로톨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이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차트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면은
한번 자 급등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하고 급등을 하는데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세력들은 비중 살짝 덜어냅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면서 자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하는데 이 비중을 실어갈 때 이 세력들도 집중적인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짝 펌핑이 일어나죠. 펌핑이 살짝 일어나면 그때 포모 심리가 다시 자극이 되면서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또 한 번 유입이 되는 것이죠. 보통 반등 구간은 상승 구간은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통해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실 거고요.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지금 단기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비중 덜어내고 눌림목 구간이 초래했을 때 다시 집중적인 매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린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같이 공략을 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매집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좀 다른 게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웨일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 시간,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 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바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히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가장 좀 큰 숙제이죠. 이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지금 차트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관련한 영상 찍어 올려드렸는데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61선, 20일 이평선입니다. 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상승력을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한 20일 전쯤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멋진 급등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전 차트를 계속 보시더라도 동일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거부터 보시더라도 여러분도 설정해 두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구간들이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멋진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멋진 급등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고요. 자, 이때 최근에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플콘이 지금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747원 부근이었고요. 자, SCA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가 출현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라 라고 저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전개가 되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지금 역대급으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반감기 이슈 때 저점을 다신 날짜가 20년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고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송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만들면서 1160%나 급등을 했습니다. 13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것이죠.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 하나만으로도. 자, 그러면 여러분, 올 24년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는 우리 코인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억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월 달이면 이더리움 ETF까지 현재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까지 같이 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 단위가 아니고 경단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금이 우리 코인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 코인시장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이미 예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고, 바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이죠.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견인 역할까지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자, 나는 당선이 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승을 방해하지 않겠다, 저해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벌써 암호화폐 보유자 48%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더욱더 화려한 장세를 띠에 따라서 이 보유자 비중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트럼프도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리플의 이 소송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24년도이기 때문에 21년도에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이슈로 하나만으로 1160% 13배 가까이 상승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년도에 세 가지 대형 이슈를 통해서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또 실제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속에서도 저점의 추세는 쭉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죠. 바로 수렴 구간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크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쨌거나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변곡점이 지금 도래했다,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주봉타즈 속에서 이미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리스크가 굉장히 좀 관건이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최근에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과태료, 바로 벌금을, 합의금이죠. 합의금 X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리플에게 판매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자, 리플이 지금 한번 거절했었죠.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자로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됐죠. 그리고 이에 대한 SEC의 답변은 원래는 3월 13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SEC도 법원에 그 제출 기한을 한번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대한 우리 리플의 답변은 4월 20일, 또 이에 대한 SEC의 최종 답변은 5월 6일자로 모두 길이 조금씩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SEC가 이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한 날이 기사가 나온 게 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이었죠. 2월 17일 날 약 3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됐는데,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것은 매집입니다. 자, 그 규모가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 이거고요. 자, 한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3월 8일 날짜로도 해서 같은 물량이 3억 개가 지금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세력이죠. 고래가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송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공교롭다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SEC 내부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변호사들 중에서도 지금 총괄 변호를 담당했었던 라단 스튜어트도 이번에 돌연 퇴임을 했고, 이 퇴임 소식이 2월 22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라단 스튜어트가 지금 퇴직을 하면서 이직한 것이 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SEC의 내부 움직임들은 결국 지금 기사를 보시면, 자,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단 스튜어트가 퇴직하고 나서 이직한 곳이 바로 국제 로펌 화이트앤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이트앤케이스가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그런 국제 로펌입니다. 그런데 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시면 되고, 자, 그 내용이 바로 EDX 마켓입니다. EDX 마켓은 작년 6월에 이제 출범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여기에는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지금 그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약 250%나 급등을 했었던 것이죠.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4번째 자리로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델리티가 리플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 눈독을 들여왔는데, 바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SEC와의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을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게 판매한 리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죠.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이 리스크까지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피델리티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리플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델리티와 리플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라단 스튜어트가 피델리티 측에 자문을 제공했던 이 로펌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 리플 측으로 지금 돌아섰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라단 스튜어트가 지금 퇴임한 시기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22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21일 날, 2월 21일 날 퇴직을 한 것이고, 그러면 2월 20일 날 우리 리플이 SEC에게 판매 계약서를 제출했었죠. 그러면 이 라단 스튜어트도 판매 계약서를 봤을 것이고, 검토를 해봤을 것이고, SEC가 지금 승산이 없구나라고 좀 느껴서 이것을 퇴직하고 리플 측에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 세력이 5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집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공교롭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 소송도 그 끝이 지금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이 소송의 끝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트도 어느 정도 수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 고점의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 임박했구나 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자, 이런 거 모두 다 그냥 차치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ETF, 미국 대선 등 이런 3가지 이슈 하나만 들어도, 이것만으로도 자, 리플 코인의 멋진 급등 흐름을 전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지금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여유가 되시는 만큼,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 기업들의 이런 매도 확률로 인해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현재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억 9,98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최근 지금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이 ETF가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총 유입액은 약 121억 6,030만 달러, 약 1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인시장에 들어있는 자금의 규모가 ETF 관련해서만 2에서 3경 원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코인시장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 조정 흐름은 어느 정도 좀 감내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바라보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멋진 급등 흐름이 너무나 자명하게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들어가실 거고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